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2년차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바로 운 좋게 취업이 된 저는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결혼 전에 취업을 해서 이제 막 2년 정도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별로 없던 남편과 결혼한 이유는 당연하게도 그 사람의 인성과 됨됨이만 봤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때 우연히 친구 소개로 만나 나름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했던 저희는 사귀는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평범한 연인이었죠. 거기다 제 말이면 늘 존중해주고 귀 기울여주는 남편의 마음 씀씀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어느샌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암묵적으로 저희가 결혼할 거라 동의를 해놓은 상태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나름 오래 직장 생활을 한 덕분에 꽤나 돈을 모으긴 했지만, 남편은 중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기간이 있어서 경제활동은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마저도 시험 결과가 좋지 못해 일반 직장을 구하기로 결심한 게 서른이 다 돼갈 무렵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돈을 털어 채워주셔서 그나마 과감하게 결혼을 밀어붙일 수 있었네요. 저희 집에서도 이런 남편과 제 사정을 아시고는 물질적으로 도와주신다고는 했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반반 결혼이었으니 굳이 저희 쪽에서 더해가는 게 좀 꺼림칙했기도 했고, 부모님께 손 벌려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며 나는 절대 부모님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결심을 했었거든요. 남편과 결혼할 당시 저희 형편의 매매로 신혼집을 사기엔 당연히 무리가 있었고, 그래도 편하게라도 지내자라는 생각에 오래된 건물이지만 평수는 제법 넓은 빌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름 인간관계가 넓고 탄탄했던지라 친구들과 친척들의 축의금과 선물 등으로 혼수 비용은 상당히 절약할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이혼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생색을 내거나 그걸 가지고 내 덕분이라는 마음조차 가지지 않았네요. 그렇게 저희는 다른 평범한 부부들과 같이 달콤한 신혼을 즐겼는데, 아이 계획은 딱히 세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생기면 낳고 안 생기면 말자는 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랐죠. 저희가 모아둔 돈이 많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면 모를까, 이제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 입장에서 덜컥 아이를 낳고 싶다고 바로 낳을 순 없잖아요. 일단은 돈부터 모으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그때 아이 계획을 세우자고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고, 결국 남편 역시 제 뜻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어요. 딱히 남편과 부딪히는 일들도 거의 없었고,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더라도 사랑으로 감싸 안고 살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살림을 사는 게 버거워지는 겁니다. 당시 남편 퇴근 시간이 저보다 훨씬 늦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주도적으로 집안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래도 처음에는 부수적인 것들을 잘 도와주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게을러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주 당연한 듯이 저만 부려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남편과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된 게 말이죠. 결혼할 때는 제외로 한다고 치더라도 똑같이 일하고 월급도 비슷한데 왜 집안일은 내가 전담으로 하냐. 당신도 시간 날 때마다 같이 좀 하라고 말하면 남편은 일이 늦게 끝나는 걸 핑계로 늘 피곤하다는 변명만 늘어놓더군요. 누군 뭐 강철 체력이라서 퇴근하자마자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음식 준비까지 다 하냐며 성질을 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비겁하게 그 자리를 피하려고만 했어요. 남편뿐 아니라 시가 식구들도 제게는 스트레스였네요.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왜 시누이들은 다들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누이 역시 처음부터 저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준 적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시누이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저를 못살게 굴지도 않았거든요. 가끔씩 얼굴을 볼 때 생각 없이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은 했어도 그 외에는 있으면 있는 듯 없으면 없는 듯 지냈으니까요. 연락도 잘 안 하는 데다 제게 별다른 터치도 안 하고 거의 남처럼 대하듯 했어요. 가끔씩 친구들과 만나 각자 결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별의별 못된 시누이들이 참 많던데, 그런 친구들에 비하면 차라리 우리 시누이가 낫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조금 달랐어요. 여느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거기다 결혼할 때 자기가 보태준 돈을 수시로 언급하며 얼마나 유세를 부리시는지 모릅니다. 물론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란 건 저도 인정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남편에 비해서 적게 해온 것도 아니잖아요. 비용적인 측면만 보면 오히려 축의금이나 선물 등으로 제가 더해왔으면 더해왔지 전혀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항상 자기들은 돈을 보태줬는데 우리 친정 부모님은 한 푼도 안 보태주셨다고 핀잔을 주십니다. 물론 그때마다 결과적으로는 반반 결혼이니 그게 누구 돈이던 뭐가 중요하냐고 받아치긴 하는데 제 말은 귀에 아예 안 들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아직 환갑도 안 지나시다 보니 지금까지도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고 계세요. 거기다 노후 준비도 이미 다 해두신 상태라 제게 별 부담도 없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올해 딱 61이시거든요. 제가 알기론 돈은 벌고 계세요. 하지만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네요. 거기다 시아버지와는 10년 전쯤에 이혼하셨다고 하고요. 시아버지는 이혼하고 바로 재혼을 하셔서 시어머니나 남편과 아예 교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굴 한번 본 적 없고요. 거기다 시어머니 역시 아직까지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서 합가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설마 합가 문제로 제가 이혼까지 하게 될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느 날 시가에 다녀온 남편이 진지하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때가 결혼한 지 2년이 되어 가던 시점이라 저희는 한창 이사 계획을 짜고 있었거든요. 둘이 그동안 나름 알뜰하게 돈을 모아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대출 끼고 20평대 아파트를 사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이사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뜻밖의 내용이더군요.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꺼내면서 그렇게 되면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게 필수 아니겠어 하길래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친정엄마와 지나가는 말로 몇 번 이야기한 적 있다 했죠. 아빠와 엄마는 상가에서 음식점을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이를 가진다면 엄마가 기꺼이 산후조리며 육아까지 도와주신다고 하셨다. 이렇게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갑자기 되게 곤란한 표정으로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참에 시어머니와 합치는 게 어떠냐고요. 그때까지 한 번도 합가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저는 너무도 예상치 못한 남편의 합가 제안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합가했을 때 좋은 점을 입에 침이 튀도록 떠들어댔어요. 집안일도 알아서 해주실 테고 애도 봐주실 테니 일석이조 아니냐. 거기다 결정적으로 시어머니 집을 팔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도 안 받아도 되거나 설령 받더라도 부담 없는 소액만 받아도 되니 여러모로 좋은 거다 하면서 아주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칫하면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네요. 저는 남편의 말을 끊고 일단 물어봤습니다. 대체 이번에 우리가 이사할 때 합가하자는 아이디어는 누가 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당당하게 우리 누나가 그러는데 원래 부모님은 아들이 모시는 게 전통이래. 라는 게 아니겠어요? 전 거기서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네요. 왜냐하면 신우이는 아직 결혼도 안 한 노처녀였거든요. 물론 현재는 신우가 다니는 회사에서 제공해준 기숙사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아니 그럼 자기가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우가 다니는 회사도 시어머니 집에서 그리 멀지도 않아요. 듣기로는 시어머니가 하도 잔소리가 심하니까 하루는 말다툼을 심하게 했다는데 그 뒤로 나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말로 자기도 같이 살기 싫으면서 무슨 아들이 무조건 모셔야 한다는 고리타분한 전통 타령을 하는 걸까요? 거기다 남편이라는 인간은 그 소리를 또 저한테 전하고 있는 상황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자기들끼리 이미 상의 다 해놓고 갑자기 통보식으로 말하면 제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할 줄 알았나 봐요. 남편은 그건 말이 안 된다며 거절하는 제게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하더군요.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남편이 또 한다는 말이 결혼할 때 자기 엄마가 5천만 원 보태준 거 갚아야 하지 않겠냐. 그러려면 이번에 이사할 때 아예 모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막말로 똑같이 결혼 비용 내고 결혼했고 지금까지 살면서 뭐 하나라도 제가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게 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저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들이라서 어머님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개소리는 둘째치고라도 그럼 저는 뭔가요? 저 역시도 친정 부모님이 나중에 병이 들거나 노쇠하면 당연히 모시고 살고 싶지 않겠어요? 예전이야 대부분 남자가 경제적으로 훨씬 부담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시부모님을 모시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잖아요. 저희만 해도 그래요. 물론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할 때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야 그쪽 문제고
어찌되었든 반반 결혼한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결혼 생활을 함에 있어서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더 적게 했는지를 떠나서 부부는 어떤 경우에서도 동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들먹이며 합가를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고 남편은 그 뒤로 한참을 혼자 떠들더니 결국 포기를 하더군요. 이미 제 머릿속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도 더 스쳐 지나갔지만서도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야근을 하고 시가에 들렀다 돌아온 남편의 말에 전 마침내 이 결혼 생활은 가망이 없다 판단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이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자기가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셋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당장은 제가 너무 반대를 하니 한 발짝 물러서는 게 좋겠다고. 대신 2년 정도 있다가 그때 합가를 하는 걸로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처음에는 어처구니도 없고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는데 들을수록 기가 차서 인내심이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꾸 또 전통거리는 남편에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고. 네가 자꾸 전통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는 여자가 몸만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남자가 모든 걸 준비해놓고 결혼한 거 모르냐. 근데 넌 나랑 반반 결혼해놓고 무슨 놈의 전통을 찾고 있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죠. 거기다 나는 집안일도 너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하는 거 알지 않냐. 그런데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 가정사를 혼자 결정하고 나한테 따르라 마라 하냐고 따졌어요. 한마디 한마디 바른 소리만 하니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어버버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너만 자식 아니고 나도 사랑하는 부모님 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부모님 모시고 싶은데 아직 그럴 상황도 아니고 혹시라도 너 불편할까봐 한 번이라도 이야기 꺼낸 적이 없었다. 근데 너는 어떻게 일말의 배려도 없이 그리 쉽게 어머님 모시자는 결정을 할 수가 있냐고 했어요. 그리고 잘 모르나 본데 요즘은 시부모 모시자고 강요하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이혼 사유인 거 아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일로 이혼이라는 말을 입에 담았다고 말이죠. 정말 기도 안 찼네요. 이건 뭐 지나가는 사람 접해놓고 아프다 한마디 했다고 되려 자기가 화를 내는 꼴 아닙니까? 전 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며 길길이 날뛰는 남편을 보며 이혼을 결심했고 그러자 오히려 모든 게 차분해지더라고요. 그 길로 간단하게 짐 싸서 친정 부모님 찾아뵈었어요. 그리고 이혼하겠다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하겠다고 하냐며 저를 나무라시던 부모님도 제 이야기를 전부 다 들으시더니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지부진한 이혼 절차를 거쳐 지금은 그쪽 인간들과 연결된 모든 걸 성공적으로 끊어낸 상태입니다. 결혼할 당시 사용된 비용은 정확하게 반씩 나누고 깔끔하게 이혼하고 나니 이제야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동안 배려라는 이름으로 해왔던 모든 것들이 결국엔 제 스스로 자처한 호구짓이었다는 걸요. 이혼하고 나니 두통도 없어지고 한 6개월 전까지는 소화불량으로 약을 달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거짓말처럼 말짱해졌네요. 그러고 보면 제게 정말 필요한 약은 이혼이었나 봐요. 요즘에야 이혼녀라고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도 없다고 하니 당당하게 어깨 펴고 새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제 행복만을 찾아 달려가려고요.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네요. 늘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시고요. 그럼 이만 제 사연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